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꼭 아는 척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어젯밤 오늘 새벽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일단 한국은 중국으로 날아가서 경기를 펼쳤고 경기는 당연히 3대0으로 한국이 승리하였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압도하였고 두세 차례 실수로 중국한테 결정적 찬스를 제공하긴 했는데 중국이 따로 점수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전에는 중국 관중이 꽉 들어찬 경기장에서 흥분한 중국 선수들이 기본값으로 장착하고 있는 소림 축구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하였는데 생각보다 강도가 낮은 소림 축구가 벌어져서 부상 선수는 따로 없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2골 기록하면서 역대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골 순위에서 차범근, 황선홍에 이어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 월드컵 예선이 끝나면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같은 C조의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기에서는 1대3으로 태국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다른 경기들은 북한이 미얀마를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거뒀고 예전 박항서 감독과 인연으로 관심이 강제로 생겨버린 베트남은 이라크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경기 내내 0대0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일본은 시리아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호주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호주는 팔레스타인하고 경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홈 경기가 열릴 차례였고 원래 웨스트뱅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웨스트뱅크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측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경기장을 지정하고 거기를 홈구장으로 꾸려가지고 호주가 쿠웨이트로 날아가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꽤 큰 경기장이던데 관중은 별로 없이 보였습니다. 호주는 이 경기의 입장 수입 중에 호주 측에 배당된 부분을 가자지구 구호를 위해 내어놓을 것이라고 일찍이 밝히고 경기에 임하는 상황이었던 거라서 경기 전에는 양측 선수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경기는 하여튼 호주가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반 18분에 넣은 한 골을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격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한 골 나름 잘 막아냈나 봅니다. 멤버십 숫자로만 보면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축구의 수준은 그닥 높은 편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호주 프로리그 A리그죠. 하부 리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세미 클럽들 중에 괜찮은 클럽들 모아서 호주 전국구로 리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첫 시즌은 2025년도 시작하게 된다는데 현재까지 이 리그에 참여하는 클럽은 8군데까지 선정되었고 앞으로 한 2개, 3개, 혹시 4개까지 클럽이 선정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하부 리그 출범으로 호주 축구가 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저께 월요일 아침 멜번의 서북쪽 멜튼이라는 동네 멜튼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옵터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전화기가 안 터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2주 전에는 거의 호주 전체라고 하지만 그제는 멜튼 주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아예 전화가 되지 않거나 신호가 아주 약하게 잡히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옵터스 설명으로는 옵터스 신호 타워 몇 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쪽으로 연결된 지중 케이블이 파손되어서 그런 것이고 상황이 파악되자마자 인력 파견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경에 정상화되었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합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하는 거 봐서는 이제 그냥 사업 접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냥 접어라. 호주 국경수비대가 지난 10월 2주 동안 벌인 단속으로 불법으로 수입되는
전자담배 단속한 결과 무려 35톤의 전자담배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당국 설명으로는 대부분 압수된 전자담배가 맛도 다양하고 다양한 향을 또 가지고 있고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제품 대부분 호주 청소년들에게 팔아먹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상당히 중독성 강한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있어야 하는 경고 문구나 뭐 아니면 포함된 유해 성분들에 대한 설명 뭐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생긴 꼬라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USB 스틱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책상에 올려놔도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휴대폰에 뭐 끼워서 핀다거나 가방에다가 책가방에 연결해서 핀다거나 뭐 이딴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전자담배의 수입에 관련한 보다 엄격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 사이 굉장한 양의 전자담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난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애들 대부분이 이 전자담배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참 큰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른들 하는 거 다 따라 해보고 싶은 나이일 텐데 어른들은 담배 끊겠다고 피워대는 이 전자담배를 지들이 피면 좀 폼이 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아마. 여튼 요즘 병원에도 이 전자담배와 연관된 문제로 찾아오는 애들이나 청소년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뭐 이런 놈들 잡아서 족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바닥에서 이런 전자담배 피는 놈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애들인데 한둘 이렇게 단속되고 나면 아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각인도 될 거고 또 숨어서 핀다고 해도 그 유통량이 확 줄어들 테니까 수입하는 놈들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호주인이 6.36 빌리언 달러 정도 쇼핑에다 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그만큼 각종 온라인 사기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이거는 뭐 정비례하는 거니까 또 그만큼 피해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2%가 쇼핑 관련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클릭할 것이라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뭐 그 결과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특히 아울렛이라고 하면서 따로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값비싼 제품을 깜짝 놀랄 가격에 판매하는데 현혹이 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불하곤 하는데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ACCC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이 벌써 6.2 밀리언 달러에 도달했다 하는데 방법이 브랜드를 사칭한다거나 가짜 사이트에서 돈을 받아 챙긴다거나 물건을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가짜라든가 하여튼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다 느껴지는 순간 바로 해당 소매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에도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서 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하였습니다. ACCC에 들어가면 신고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신고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니까요. 하여튼 너무 저렴하면 이거 대박인데? 이러지 말고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해보라 라는 아주 당연하고 진짜 쉬운 조언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멜번 시간으로 밤 9시 정도에 호주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시간을 라이브 방송으로 겁도 없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 놓치고 봐주려면 알림 설정을 해둬야 되겠죠? 저는 이따가 밤에 아니면 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